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14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성원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을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 이재명의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이 사적으로 빌린 돈 4천만 원을 7년이나 갚지 않은 의혹이 나왔고 총 부채는 1억 4천만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6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불과 5년 만에 그것도 쓸 것 써 가면서 어떻게 갚았느냐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아들의 억대 이상의 미국 유학비와 스펙 쌓기를 국회 권력과 예산으로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지에 몰리니까 전처가 내줬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비리를 뺨치고 송영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스캔들을 능가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2010년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10년 뒤인 2020년, 그러니까 김민석이 다시 이 국회에 입성해 세 번째 배지를 달았을 때 남아있던 추징금은 6억 1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10년간 겨우 1억 1천만 원을 갚았다는 뜻이죠. 그랬던 김민석이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에서는 남은 돈을 5년 만에 다 상환했다고 국회에 신고했습니다. 무려 6억 1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죠. 급여와 예금 등으로 갚았다는 건데요. 국회의원 세비와 자신의 예금이다. 이런 해명인 겁니다. 하지만 이 김민석은 이와 동시에 지난 5년간 수입이 이 세비 5억 원인과 동시에 신용카드 등으로 2억 2천만 원을 사용했다고도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세비를 다 빚 상환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5년간 수입은 이 의원 세비 5억 원 뿐인데 5억을 벌어서 6억 1천만 원을 냈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상식적인 지금 의혹 제기가 있고, 이 신용카드비 등으로 썼다는 2억 2천만 원, 물론 5년간에 걸친 것입니다만 그것만 썼겠느냐? 이런 지금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김민석이 지난 5년간의 세비에서 신용카드비 2억 2천만 원 본인이 신고한 거 빼고 남은 2억 8천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추징금 상환에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4억 원은 대체 어디서 조달한 것일까요? 김민석은 이걸 대출을 일으켜서 갚았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전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청문회 때 내겠다고 했는데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상식적으로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김민석은 작년에 아들을 미국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에 유학 보내기도 했습니다.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 하나인 이 코넬 대학교의 1년 학비 9천만 원을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요새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기숙사비, 용돈 등을 합치면 최소 1억 2천만 원은 넘는 돈이 든다는 게 미국 유학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민석은 KBS 아나운서 출신인 전 부인 김자영 씨가 자신의 소생인 이 아들의 유학비를 대신 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에 이혼한 11년 전에 이혼한 이 전 부인이 어떤 답변을 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민석은 모친과
재혼한 지금의 배우자, 그리고 이 전처소생의 이 문제 아들의 전 재산이 2억 1,500만 원 뿐이라고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김민석은 지난 2002년 23년 전이죠.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 피선거권 박탈 10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07년에는요.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액수가 아주 커졌죠. 이걸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박탈 5년형을 확정 판결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아주 그 말들이 많았죠. 대체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쓰려고 했느냐. 한마디로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달인 또는 꾼이다. 이렇게 부를만 하다는 평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재벌은 못 준다. 이런 속담이 있죠. 김민석에게 딱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석은 피선거권이 회복된 2018년에 무려 12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만 원을 4월 5일 서로 한날에 서로 다른 9명에게서 쪼개서 다 빌리는 기가 막힌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빌린 4천만 원도 들어있다가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강 씨는 2008년에도 김민석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재명 캠프의 역할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살라미식 채무는 모두 2023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 만기가 다 돌아왔어요. 하지만 김민석은 아직도 갚지 않았고 4천만 원이 이 문제가 되자 세금과 추징금 등을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했다. 또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확인도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안 갚다가 총리 인사청문회 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자에게 나라 경제와 곳간을 총괄할 국무총리를 맡기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여러분 거덜난다. 나라가 집안이 거덜난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여기서 말하는 거덜, 이거 옛날 관직 이름입니다. 마국간에 똥과 오물을 치우는 하급 관리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거덜이 났다. 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큰일 났다는 뜻입니다. 김민석의 아들은 조국의 딸 조민 못지않게 아버지 덕을 톡톡히 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시즌2죠. 먼저 김민석의 아들은 고3 때 국회에서 동아리로 또 활동했고 인턴을 했는데 교육 관련 법안을 습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 의원 강득구가 실제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을 시켜준 것이죠. 강득구는 이번에 김민석 인사청문회에 민주당 간사로 임명이 됐다가 관련 무리가 일자 갑자기 김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아빠 찬스로 아들의 입시와 채용, 그리고 나중에 정치 입문 등에 두루두루 요긴하게 쓰일 이 중요한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걸 도와준 이 민주당 배지 강득구가 총리 후보자 김민석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 팩트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의 아들이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의 한글 교육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는데 작년 총선 직후에 이 김민석 의원실이 관련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어줬고 그 돈은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자녀 비리의 판박이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민석과 같은 학번, 같은 대학교, 물론 과는 다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 했네요. 김민석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이번이 세 번째인데 세 번은 버릇이다. 또 DNA다. 김민석은 민주당의 위선과 부패 DNA의 결정체이며 조국의 내로남불 위선과 송영길의 불법 자금 스캔들의 종합판이라고 했습니다. 양키 고음을 외쳤던 1980년대 초중반 대학교 때 김민석을 옆에서 직접 지켜봤던 다른 과 학생으로서 저도 그 주장에 200%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